커리어 가이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흥미로운 학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소개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전공 수업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에서 학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봉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3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코딩이 뭐니 스마트 IT 학부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코딩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코딩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러한 예제를 말씀드리고 코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스마트 IT 학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생활할지 학부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원래 취지대로 또 다양한 학과에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코딩이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코딩이 뭐지? 코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코딩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그 코딩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거기에 있는 CPU,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코딩은 뭐래, 또 코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이렇게 돼서 구성이 됐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코딩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쉽게 쓸 수 있는 뭐 C 언어나 C++, 자바 이런 언어도 있지만 파이썬이라는 것이 또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쉽게 이제 많이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먼저 스마트 IT 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997년도에 저희 세명대학교에서는 정보통신학과로다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입학생 정원이 50명이었죠. 50명에서 3년 뒤에는 100명으로 진행이 되고 해서 지난 24년 동안 약 1456명이 IT 분야, 우리나라에 그쪽으로 지금 배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24년 동안에 주로 어느 분야로 갔었냐면 통신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로 그 졸업생들이 진출했고, 취업률은 70% 정도 됩니다. 4명 중에서 3명 정도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우리 대부분 세명대학교에 들어오는 뭐 스마트 IT 학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저희 서울하고 수도권이 약 70% 정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유학 왔다 생각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다시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대부분 취업이 진행된다, 진출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정보통신학과에서 구태여 스마트 IT 학부로 바꾼 이유는 뭐냐? 이제 지난 20년 동안 사실 뭐 요새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도 또 4차 산업혁명, 뭐 IoT 이런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정보통신학과도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좀 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하고 실습들을 진행하자, 이러한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과감하게 스마트 IT 학부라는 명칭을 바꾸고,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높이에 맞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함께 같이 공부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아마도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다 이 프리 SMU 강의를 하는데, 송미아 교수님하고 한상희 교수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그분들, 그 두 분하고 저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 10명이서 앞으로 정보통신에서 잘해왔던 것들을 좀 더 우리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름을 스마트 IT로 바꾸고 더 내실화를 해서 2022년도에 새로운 제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변화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일기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은 이름만 바꿀 것이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하고 또 배우다 보면 더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히 배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인 기업체나 IT 분야에서 조금 덜 해도 괜찮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수학적 배경 없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주로 실습 교육을 강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정보통신 2, 3학년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교육과 과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결국 스마트 IT 학부를 여러분들이 나오면 기존의 네트워크라든지 하드웨어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코딩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에는 반드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쫓아오면 스마트 IT 학부로 바뀌면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되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스마트 IT 학부는 이제 두 가지 쪽으로 가려고 해요. 인공지능 응용학, 4차 산업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4, 5년 뒤에 졸업할 때에는 더 많은 주변의 것들이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것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4, 5년 동안 공부하고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해서 그때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고, 기존에 우리 정보통신에서 했었던 또 잘하는 분야들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네트워크 분야는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과정과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6년도 또는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할 수 있는 2028년도에 그때에는 이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으로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제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나중에 4년 또는 6년 뒤에 분명히 이제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쪽 분야보다가 진출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오시면은 2022년도부터는 뭐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또 저희가 드론 쪽으로 그런 프로그래밍하고 코딩 해가지고 직접 날려보고 더 빠른 경로 탐색 이런 경진대회, 또 3학년 때 캡스톤 주행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 와서 수업만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경진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업 프로그램도 미리 준비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선후배 간에 잘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주고 배우는 튜터링들도 하고 필요하면은 또 우리 교수님 중에 대협력처장님이 계시니까 해외에 한번 또 어학연수라든지
또는 필요하면은 또 해외 봉사활동도 가면서 4년 또는 6년 동안 우리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기술과 또 이론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경험,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경험을 해서 6년 뒤 또는 4년 뒤에는 이런 여러분들 공부 고등학교 때 했던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취업을 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수님들하고 정보통신학부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2022년도 1기 스마트 IT 학부 신입생들은 잘 열심히 또 대학생을 재밌게 하면서도 또 공부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을 들을 때에도 일단은 파이썬 코딩을 드론을 가지고 쉽게 시작하는 것부터 첫 단추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의 첫 번째 거를 재미있게 또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드론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서 흥미롭게 첫 단추를 시작해서 이게 참 대학교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프로그래밍하고 뭘 만드는 것도 정말 재밌네 이런 걸로 해서 4년 동안을 좀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들어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쪽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오자마자부터 뭘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일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야. 2021년도에는 봄하고 가을에 적어도 20명, 30명이 우리 대운동장에서 남학생들 운동을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함께 뛰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저녁 때 가서 요 학교 근처에 가서 조금 가격이 싸지만은 삼겹살도 같이 먹으면서 선배하고 후배 사이에 더 끈끈한 정을 이어나가는 정통 FC. 이제 앞으로 정통 FC하고 스마트 IT FC 이 두 개의 이제 FC가 좋은 경쟁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은 스마트 IT FC에다가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드론 경진대회도 이번에 고등학교 대상으로다가 한번 경진대회를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간단한 코딩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2022년도 학번 여러분들 들어오면 1학년 때 자체적으로다가 한번 내부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파이썬 정말 재밌네, 또 코딩도 재밌네, 드론 가지고 움직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정말 이렇게 되네 하는 그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경진대회를 먼저 한번 해본 거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진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3학년 2학기부터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갖고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 요것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책을 읽어주는 앱 개발,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거, 식물을 키우는 거, 키코드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앱, 주로 이제 앱 개발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대한 걸 갖다 조사한다든지 다양한 또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IT 학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정보통신학부의 2학년, 3학년, 4학년도 이미 여러분들 스마트 IT 학부 여러분들을 환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3년 뒤에 또 멋진 작품을 갖고 스마트 IT 학부의 경진대회에 참여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 교수님들이 10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10분이 또 여러분들을 실습하고 교육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클라우딩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빌려 쓰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 큰 기업체에서 새로운 신기술들은 또 우리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재학생들에게 또 제공을 하고, 그렇게 단지 우리 교수님들 10명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외부에서 더 훌륭한 분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외부 특강도 또 지난달 10월 달에 설명회를 하고 11월 달에 아직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는 아마 이제 오프라인으로다가 모든 것이 진행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 특강에 대한 하나의 예이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렇게 간단하게 스마트 IT 학부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야기였던 이제 코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아주 어렵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래밍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뭐 그냥 어떤 사진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 IT 학부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홍보팀을 만들었을 때에 발대식 할 때 이제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문 열어줘.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어주겠죠. 교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말이 통하니까. 여기는 이제 영어를 하는 이제 말레이시아 학생들인데, 뭐 오픈 더 윈도우 그러면 말을 알아들어서 그 문을 열어주겠죠. 창문을. 이제 각자 언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언어 말하는 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또 미국 사람 만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한테는 또 영어를 해야 그 말이, 내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들 제일 맨날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사람들 하는 일을 이제 도와주는 거고, 스마트폰도 우리한테 또 유튜브도 보여주고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나 스마트폰한테 내가 필요한 일들을 시키는데, 시키려고 하면 그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코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요. 아주 쉬운 거. 3하고 4를 더하면 뭐 우리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뭐 우리 8,000명의 평균은 이거 우리도 계산할 수 있지만 컴퓨터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8,000명 거 데이터 받아가지고 다 더해서 이제 8,000으로 나누겠죠. 근데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들을, 만약에 창문을 열어줘. 3 더하기 4는? 3 더하기 4는 얼마야? 이걸 갖다가 값을 구해. 3 더하기 4가 얼마인지 값을 구해. 그게 이제 명령이죠. 명령어를 만드는 거야. 무슨 명령을 만드냐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명령어를 만드는 거죠. 그게 코딩이에요. 창문 열어줘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컴퓨터한테 창문 열어줘라는 것을 걔네가 알 수 있는 말로다가 바꾸는 과정이, 그걸 갖다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를. 그럼 컴퓨터는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뭐 계속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인데, 컴퓨터라는 것은 구성은 또 알죠. 여기까지는 알 거야. 이제 CPU 중앙 처리 장치, 그 안에 뭐 맨날 인텔이 얘기하는 CPU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보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컴퓨터가. 지금 왜 컴퓨터를 갑자기 하는 거냐면, 이 컴퓨터가 무슨 말을 알아들을지를 지금 알아야 우리가 걔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본 거예요. 컴퓨터를 보니까 CPU하고 메모리하고 키보드하고 디스플레이로 돼 있어. 그것도 우리가 맨날 봤으니까 알고 있죠. 근데 걔네들끼리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걔네들은 다음 페이지 보면, 걔네들은
정말 무식한 애들인데 1하고 0밖에 몰라요. 1하고 0. 우리가 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은 뭐 인공지능도 하고 뭘 하더라도 걔네들은 1하고 0밖에 모르는 애들이에요. 딱 두 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컴퓨터는 나는 창문 열으라는 거, 오픈 더 윈도우, 창문 열어줘, 3 더하기 4, 나 이런 거 몰라. 나는 1하고 0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일 시키려고 하면 그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번역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 더하기 4? 나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거든. 1하고 0밖에 몰라서 누가 좀 번역. 뭐 우리 요새 구글이나 이런 데서 번역기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통역사도 또 있죠. 대통령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걸 동시 통역 영어로다 막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을 좀 시키려고 컴퓨터한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익숙한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1하고 0밖에 모르니까 걔를 번역하는 애가 필요한데, 그 번역기가 컴파일러라는 애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말한 명령어들을 이 무식한 1하고 0밖에 모르는 그 컴퓨터나 저 스마트폰에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얘는 그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문 열어줘 이거보다는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 사람들은 그 1하고 0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C 언어나 C++이나 자바나 파이썬, 얘네들은 사람들이 통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영어나 숫자로 되어 있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1하고 0을 알고 있는 컴퓨터들한테 문 열어줘 3 더하기 4는 1하고 0으로 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1010이라는 게 너무 길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 고급 언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고급 언어로다가 우리가 코딩을 하면 문 열어줘 3 더하기 4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서 그걸 이제 코딩 한 줄 한 줄을 이제 코딩하고 뭉쳐 있는 걸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해서 컴파일러한테 주면 걔가 1하고 0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아주 쉬운 거로 그 C 언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파이썬이나 C 언어나 C++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언어를 배워야 돼요. 1하고 0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배우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컴파일러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해석하는 애가 있는데, 그래도 C 언어나 C++ 자바를 가지고 컴파일러가 이걸 돌려서 0하고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미국 영어나 중국어 배우듯이 우리는 C 언어나 C++ 자바는 배우는 거죠. 그 언어를. 그래서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람한테 친숙한 고급 언어라고 그래요. 고급 언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제가 무식하다고 그랬죠. 1하고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 언어는 좀 더 유식한 거야. 유식한 걸로 C 언어라든지 사람하고 친한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언어들을 이제 배우면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래서 여기 1하고 요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3하고 4를 더하라, 뭐 x하고 y라는 3하고 4를 더해서 결과값을 내라는 그 컴퓨터한테 시킨 명령어예요. 이걸 다 우리가 쓰기엔 너무 힘들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컴파일러가 있는 거고, 그 컴파일러한테 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급 언어를 갖다가 프로그래밍, 코딩해서 컴파일러한테 주면 걔가 다시 번역을 해서 0하고 1로 컴퓨터가 알아듣는 이러한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C 언어를 옛날에는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 고급 언어 중에서 C++이라든지 자바를. 그런데 이제 계속 추세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또 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얘기하는 파이썬, 자바, C++ 이런 걸 가지고 그 컴퓨터한테 내가 일을 시키는 것들을 이제 쭉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이핑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코딩한다고 그러고 프로그래밍 한다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코딩하는 거는 좀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프로그래밍은 좀 더 많은 명령어들의 집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한테 일시키기 위한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것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이름이고 이 기도 반 로썸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를? 파이썬이라는 고급 언어를. 그렇게 해서 이전에 있었던 C보다는 좀 더 새로운 C 언어에 좀 보다 더 쉽게 이제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이제 언어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파이썬이라는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한 언어, 쉬운 언어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 스마트 IT 학부에서는 첫 번째 언어를 이제 파이썬을 배우는 거죠. 파이썬을 배우고 하나의 언어를 잘 배우면 다른 것들은 되게 쉬워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고 C 언어를 배우고 자바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걸 다시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그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 IT 분야에 이제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알겠다. 아, 코딩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다가 2하고 0인데 그거를 컴파일링을 하는데 고급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시키는 명령어들을 작성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거는 조금 지났지만 아마도 비슷할 텐데 2016년도에 그 컴퓨터가 알아듣는 그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재료를 컴퓨터가 갖고 있는데 컴파일러가 받을 수 있는 언어들이 뭐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이게 다 고급 언어들의 종류들이에요. 고급 언어들. 하나 배우면 다른 것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야를 거의 4분의 1을 옛날에는 C 언어가 훨씬 많았었는데 C 언어가 많은데 점점 줄고 파이썬과 자바 이 두 가지가 이제 장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와서 같이 공부해 보면 이런 여기서는 지금 용어들이 쉽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아 그래서 파이썬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어떤 회사에서 코드이벨이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파이썬이라는 것이 계속 고급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급은 누구냐? 컴퓨터라는 거야. 컴퓨터가 좀 1하고 0밖에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사람하고 가까운 언어들을 우리는 고급 언어라고 하고 고급 언어가 파이썬이나 C++, 자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뭐 여기 뭐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영어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고급 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코딩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코딩을 이제 뭐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 신호처리나 디지털 공학을 배우면 이런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 코딩을 해서 사인파를 좀 그려서 그 두 개를 더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사인파죠. 사인파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거. 이게 또 갑자기 수학에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그냥 모양새만. 사인파가 있는데 그 사인파를 내가 컴퓨터한테 그리라고 시키는 거죠. 컴퓨터한테. 나 사인파 하나 그려줘. 어떤 크기의 사인파를 그려줘. 두 개의 사인파를 그려서 한번 더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 궁금해. 그 명령어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고급 언어로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 하는 거를 우리는 코딩이라고 한다. 이 전체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코딩한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영어로 돼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필요한 영어들만 배우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영어들만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코딩을 잘 하면 컴퓨터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죠. 짧은 시간인데 제가 재미있었나요? 재미있게 한다고 했었는데 와서 더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지내고 일단 한번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같이 공부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가 우수 학부 탑 랭킹에 들 수 있도록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노력하고 그러한 학부를 만들도록 같이 즐겁고 재밌게 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꼭 뵙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신나게 내가 스마트 IT 학부로 오세요! 여기다 열을 넣어주고 내리면 상업하는 거.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날아요? 0.5m. 0.5m면 너무 낮은데 6인데? 0.5m.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학생분도 오늘 활동하는데 혹시 이런 IT 관련 학부에 혹시 관심이 있었나요? 저희 꿈이 IT랑 관련돼서 평소에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딩도 했는데 혹시 코딩 평소에 좀 해보셨던 게 있나요? 아니요, 코딩은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이번에 드론 코딩을 해보면서 드론 코딩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여기 자율주행에서는 별을 그리고 있거든요. 별을 수직으로 해서 저희 눈에 시각적으로 좀 잘 들어오게 수직으로 이렇게 요 평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교수님들, 지금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별이 되게끔 맞죠? 있었던 황성이라고 네, 같이 친구들하고 역할 분담 잘 나누고 코딩하고 드론 날리고 해서 좋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한테 좀 많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 한상익 교수입니다. 저는 드론의 진심인 교수고 학생들과 함께 드론을 직접 손으로도 날리고 드론이 날 수 있게 코딩도 가르치고 드론이 스스로 날 수 있게끔 하는 인공지능 응용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명대 스마트 IT 학부로 오셔서 드론, 그리고 아까 봤던 자율주행차, VR, AR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에 대해서 즐겁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명대 스마트 IT 학부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교육용 드론이 또 있습니다. 드론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조정을 통해서 날보는 것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 코딩, 블록 코딩, 파이썬 등등의 코딩으로 드론을 날리시는 실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드론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조금 더 큰 드론이 있죠. 조금 더 큰 드론 앞에 보면은 카메라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업 같은 데 보면 이경주 씨가 맨날 들어가라 하고 부르죠. 드론 실제로 사용되는 촬영용 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론 자격증도 따고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지 스마트 IT 학부입니다. 저희가 하늘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자율주행 자동차, 교육용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블록 코딩이나 파이썬이나 코딩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코딩 실습도 해볼 수 있는 재미로 시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좀 큰 자동차도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다, 기본 자율주행차 갖고 있는 센서들을 부착된 자동차를 저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스마트 IT 학부와 함께 하신다면 하늘을 나는 드론, 땅에 다니는 자율주행차까지 그리고 이 들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조정하지도 않고도 스스로 장애물도 피하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응용 기술들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구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배워나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스마트 IT 학부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드론도 날리시고 차도 스스로 가격도 만들어 보시고 코딩도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4년 생활이 평생 추억이 될 수 있는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한 교수님들 그리고 스마트한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멋진 우리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된 기회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 한상희 교수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IT 학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가이던스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학과를 만나보셨다면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몇 개 학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전과나 복수 전공 가이드라인은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취창업 지원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고민이 과중된 학생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참케어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